1998년 봄,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. 기적처럼 누나가 우리 버스로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제가 알던 2년 전에 그 따뜻했던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. 누나는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힘으로 제압했습니다. 지난 1년 태봉인의 버스에서 덩치 크고 거친 아이들에게 시달리며 누나는 살아남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던 겁니다.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. 어느 날 제 옆자리에 앉은 누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. 그런데 누나는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으스러질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. 아프지? 아프지? 뼈가 아플 정도로 세게 주며 누나가 물었습니다.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. 이건 나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비명이라는 걸요. 아니, 하나도 안 아파.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. 일주일 내내 누나는 제 손을 아프게 쥐었지만 저는 아니, 안 아파 라고 말하며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계속 손을 잡고 있자 누나의 손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들에게 지르던 고함 소리도 찾아들었죠.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누나는 비로소 2년 전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아줌마로 돌아왔습니다. 제 손을 통해 누나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. 다시 돌아온 누나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저만의 작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. 바로 수요일의 장미였습니다.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저는 집 앞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오직 누나만 생각하며 가장 싱싱하고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골랐습니다. 아줌마, 제일 빨간 걸로 주세요. 그 장미 한 송이가 혹시나 꺾일까봐 저는 꽃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숨겼습니다. 무엇보다 바로 앞쪽에 누나가 타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들킬까봐 제 심장은 터질 듯 조마조마했습니다. 드디어 학교에 도착해 아이들이 다 내리고 누나가 청소를 하러 가기 위해 일어서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품 안에 숨겨왔던 붉은 장미를 내밀었습니다. 누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아주었습니다. 저는 그 미소를 보기 위해 일주일 내내 수요일 아침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 여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아침이었습니다. 우산이 없어 버스 문 앞에서 쩔쩔매던 제게 누나가 다가와 자신의 좁은 3단 우산을 씌워주며 교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. 좁은 우산 속에서 우리는 어깨가 닿을 만큼 꼭 붙어 걸어야 했습니다. 저를 안 젖게 하려고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느라 누나의 한쪽 어깨가 속절없이 비에 젖어가는 게 보였습니다. 그 젖은 어깨를 보며 저는 문득 시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누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우산을 쓸 수 있는 강한 사람이지만 저는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
쏟아지는 비를 피할 우산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란 걸요.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. 그날 저에게 우산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. 제약 많은 내 몸과 나를 향한 세상의 편견, 따가운 시선들, 그 모든 폭우를 막아줄 저만의 튼튼하고 따뜻한 방패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. 그리고 그 방패가 돼줄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. 그 깨달음 이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만 갔습니다.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밤에 저는 더 이상 터질 듯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삐삐 음성사서함에 제 가장 절박한 진심을 남기기로 했습니다. 수화기를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. 누나, 내 우산이 되어줄래요? 그건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. 제발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상처받은 한 소년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. 하지만 얼마 후 확인한 음성사서함에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대답 대신 차디찬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. 승우야,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. 단호하고 냉정한 그 한마디.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.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. 제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제 존재와 진심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아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도저히 누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. 방학하기 전 일주일 동안 저는 학교 버스를 피해 일반 시내버스를 탔습니다. 높고 가파른 버스 계단을 온몸으로 기어오르듯 매달려 타야 했습니다.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. 누나의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보단요. 몸의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. 하지만 방학식 날 하굣길에는 도저히 그냥 일반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. 장장 40일 동안이나 누나 얼굴 못 본다는 생각이 들자 거절당한 아픔이나 창피함보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거든요. 저는 도망치듯 학교 버스 맨 뒷자리 구석에 숨어 탔습니다. 버스가 집 앞에 도착하고 제가 앞문으로 막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. 누나가 저를 보며 조용히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. 승호야, 너 여태 왜 버스 안 탔니? 순간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누나는 제가 일주일 동안 버스를 안 탄 걸 다 알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저에게 누나는 다시 덤덤하지만 따뜻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. 방학 잘 보내. 그 한마디가 뭐라고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그의 여름방학 내내 저는 그걸 붙잡고 버텼습니다. 개학 후 저는 다시 희망을 품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매일 아침 누나가 가장 바쁜 시간인 8시 20분 486-1004 사랑의 천사라는 숫자 암호로 예약 호출을 보냈습니다.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같이요. 이튿날 아침 등굣길 저는 터질 것 같은 궁금증과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. 뻔히 제가 보낸 걸 알면서도 아침부터 분주한 누나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떠봤지요. 누나, 아침부터 삐삐 엄청 울리던데? 와, 인기 많네? 도대체 누가 보낸 거야? 제 유치한 연기에 누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전곡을 찌르듯 툭 하고 되물었습니다. 너 아니야?
에이, 제가요? 전 아까부터 누나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. 어떻게 제가 보내요? 그래? 그럼 도대체 누가 보낸 거지? 누나의 그 여유로운 대물음에 제 심장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알고 있구나.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구나. 누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이 저에게는 네 마음 다 안다고 말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. 그렇게 4일 동안 우리는 서로 범인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아슬아슬하고 달콤한 숨바꼭질을 계속했습니다. 운명의 5일째 금요일, 저는 전략을 받고 제 삐삐 배경음악을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예약 전송했습니다. 버스 안에서 삐삐를 확인한 누나가 오늘은 음성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.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옆에서 깐족댔습니다. 와, 그 사람 진짜 끈기 대단하네. 누나는 좋겠다. 인기 많아서. 학교에 도착하고 아이들이 다 내릴 때까지 저는 버스에서 버텼습니다. 누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. 또 혼나려나. 잔뜩 긴장해서 침을 꿀꺽 삼키는 순간 누나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. 승우야, 우리 이거 같이 들으러 가자.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같이 듣자니. 그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. 왜? 혹시 다른 남자 목소리라도 나온 걸까? 아니면 내 마음을 받아주려는 걸까? 불안감과 기대감이 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. 누나가 먼저 제 손을 잡고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. 누나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짧은 거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. 누나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저는 밀려오는 질투심과 소유욕을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박력 있게 외쳤습니다. 아니 도대체 누구예요? 누나는 내 건데. 저지르고 나니 아차 싶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제가 보낸 익숙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. 그걸 듣는 누나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가 번졌습니다. 누구예요? 네? 너잖아. 너잖아. 그 한마디와 환한 미소. 비록 사귀자고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어떤 거창한 고백보다 확실하고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.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. 공중전화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습니다. 계절은 어느덧 한겨울이 되었고 새벽 공기는 찼습니다.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버스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느라 누나의 손은 늘 빨갛게 얼어 있었죠.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. 저는 누나의 언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호호 불어주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누나의 손등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. 저지르고 나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누나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제 얼어있던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니 똑같이 제 손등에 따뜻하게 입을 맞춰주었습니다. 그 순간 버스 안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봄처럼 녹아내렸습니다. 그건 어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시린 손을 녹여주며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기로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. 서로의 손등 키스까지 나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. 이 따뜻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죠. 하지만 1999년 제가 고3이 되자마자 제 사랑을 위협하는 강력하고 위험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. 저는 저의 우산인 누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소년이 아닌 진짜 남자가 되어야 했습니다. 다음 화에서는 제 청춘의 절정, 흑기사대 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승훈의 인연수첩 6번째 화에서 뵙겠습니다.